안녕하세요. 7월 9일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, 정말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과 또 이게 사회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AI 최신 기술 동향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정치 경제, 또 좀 심도 깊은 토론 내용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됐죠. 맞아요.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AI 혁신부터 뭐 국제관계, 국내 현안, 시장 규제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먼저 AI 기술, 그 최전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KIST하고 하이퍼엑셀을 같이 개발한 NPU,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.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. 아, MPU요? 들어본 것 같아요.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? 기존에 많이 쓰던 GPU 있잖아요. 그래픽 처리 장치. 그거보다 전력 소모는 한 44% 줄였어요. 44%나요?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근데 성능은 AI 추론 성능은 오히려 60% 이상 끌어올렸습니다. 와, 전기는 훨씬 덜 쓰는데 성능은 더 좋다. 이게 생성형 AI 시대에는 정말 중요하겠는데요. 데이터 센터 전기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. 정확합니다.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AI 확산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그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. 효율성이 정말 중요해지는군요. 그러고 보니 사카나 AI라는 곳 얘기도 있네요. 여러 LLM,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의 강점을 막 합쳤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걸 집단 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AB 신TS 방식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각기 다른 LLM들이 마치 전문가 팀처럼 협력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죠. 오, 현명 모델이군요.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하던가요? 개별 LLM보다 30% 정도 더 뛰어나다고 해요.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죠. 음, 이건 기술 경쟁의 판도가 좀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. 단순히 모델 크기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효율을 높이느냐로요.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거죠. 근데 이런 빠른 기술 변화가 사실 일자리 시장에는 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. 아, 그 문제요. 미국에서는 벌써 자동화 때문에 기술직 일자리가 꽤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. HR이나 고객 지원 분야에서요. 네, 2025년 중반까지 거의 10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이죠.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최근 2달 사이에 1만 5천 명 넘게 해고했고요. 1만 5천 명이요? 어휴. 물론 뭐 데이터 라벨링 같은 새로운 AI 관련 일자리도 생긴다지만 이 전환기 충격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AI 규제 논의도 정말 활발해지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 규제를 놓고도 미국이랑 유럽이 좀 생각이 달라요. 아, 어떻게 다른가요? 미국은 일단 주단위 규제 유예 조항을 없애긴 했는데 여전히 혁신이랑 감독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모습이에요. 반면에 EU는 2026년에 발효될 AI 법안으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음, 규제 방향이 다르면 앞으로 기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꽤 주겠네요. 당연하죠. 규제 환경이 기술 개발이나 투자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.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미국은 뭐 AI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우주 AI나 디지털 병원 같은 응용 분야에서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요. 경쟁이 정말 전방위적이군요. 미국이 중국으로 AI 칩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데로 수출하는 것까지 제한 검토한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만큼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이슈까지 번지고 있다는 증거죠. 그런 국제적인 긴장감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느낌이네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관세 올리는 거랑 방위비 분담금 증액, 이거 연계해서 압박한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이겠죠? 맞습니다. 특히 그 100억 달러 요구 다시 언급했죠.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관세 때릴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시사하는 걸 보면 이건 뭐 전방위적인 압박 예고나 다름없습니다. 네.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사실 우리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죠. 이런 대외적인 압박 속에서 또 국내 상황도 변수가 많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? 아, 네. 특검 쪽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요. 네. 범죄가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특히 경호처 관계자가 진술을 바꿨다는 정황이라든가 비방록 폐기 지시 의혹 같은 걸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하네요. 10명이나 되는 검사가 178쪽짜리 PPT로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. 총력전 분위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노상원 전 국방부 정책실장 수첩 내용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수첩에요. 어떤 내용이길래요?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겨냥한 체포 리스트라던가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계획 같은 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좀 파장이 있는 모양입니다. 이건 좀 지켜봐야 할 사안 같네요.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도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고요? 네,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라는 김예성 씨 관련된 건데요.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모펀드의 렌터카 업체 투자 관련 의혹입니다.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는 이미 해외로 나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 아, 김 씨는 해외로요? 이런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경제나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네, 그럼요.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.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질서를 좀 잡으려는 움직임도 보이네요. 아, 맞아요.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막으려고 합동 대응단을 만들었다고요. 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 인력으로요. 네, 조사 기간을 6개월로 확 줄이고 혐의가 좀 중대하다 싶으면 수사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계좌 정지나 임원 선임 제한 같은 행정 제재를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. 선제적 조치군요. 피의자 실명 공개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니 상당히 강력한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탈출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한다고 합니다. 시장 건전성을 높여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가 국제 정치, 국내 현안, 또 경제 질서까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실감 나네요. 맞습니다.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이나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들을 던져주는 자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그런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.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모든 변화들을 관통하는 자기만의 관점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